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혐오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의 사회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정한 집단을 혐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사회 혐오증이 포함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사회 혐오증, 모 단체 혐오증 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영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또 이제 교훈적인 시사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 자신의 두려운 심리로 인해서 무서운 존재, 나쁜 존재로 비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대방이 괴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괴물로 근데 이제 진짜로 내면에서는 느껴지는 정도로 그 존재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실제로 뭐 뿔이 나고 꼬리가 달려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고 두족 보행을 하는데 꼬리가 있다 그러면 왠지 이질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뭐 지하세계나 아니면 외계에서 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보면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뿔도 달려있다 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뿔도 없죠. 꼬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냐 혹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본다고 해서 또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은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를 좀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면 어찌 보면 두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집단 전체를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테러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곤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일단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찰 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좋은 제도를 비교적 일찍 받아들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우월의식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 그런 제도를 해외에서 잘 수입해 가게끔 하는 우리의 역할이 또 좋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통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아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어느 한쪽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보편성을 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색깔을 입혀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자기 자신도 좋고 사회도 좋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왜 좋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보고, 즉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안 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다 그런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그런 것을 이제 잘 모르고 너도 나도 다 그 싸움에 동참하면 이 사회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군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도 사회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쪽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념들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물론 보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뭔가를 겪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하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비지심, 자비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여민하는 마음. 그 개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또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도 뭔가 그런 비판받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사람도 비판할 게 있는 모습인데 비판할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상대방을 비판하니까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리스도의식이나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심이다라는 것들 여기 이제 불리기는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면 고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소유의식 아닌, 또 집착 아닌 어떤 것입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한 개념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물론 뭐 필요한 개념이 앞으로 없다 그러면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